리플이 지금 비트코인을 따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반등 시도라도 계속 나오는데 리플은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험해질 때 진짜 강한 코인은 먼저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 반등에도 힘이 약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지금 흐름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A입니다. 먼저 15분봉 전체 흐름부터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긴 하지만 훨씬 더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밀려도 반등 시도가 꾸준히 나옵니다. 반면 리플은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아래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어떤 코인이 먼저 멈추고 어떤 코인이 끝까지 밀리는지를 보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매수세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위험해지는 국면에서 진짜 강한 코인은 먼저 버티고 먼저 반등합니다. 강한 코인은 매수세가 두텁기 때문에 같은 하락이 와도 덜 빠지고 분위기가 풀리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이 반등을 줘도 따라 올라가는 힘이 약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 주체가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누가 먼저 회복하고 누가 늦게 따라오느냐를 보면 그 코인의 진짜 체력이 드러납니다. 리플처럼 비트코인 반등에도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흐름은 매수세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알트 강세장이 아니라 알트 정리 구간에 더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정리하면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보다 약한 흐름 속에 하락 압박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등 대비 리플 회복 속도가 느리며 상대적으로 약세가 보입니다. 이 약세를 차트 구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22MA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 52MA도 가격보다 위에 있고 102MA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MA까지 전부 가격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22MA, 52MA, 102MA, 202MA 순으로 차례차례 가격을 눌러주는 완전한 역배열 형태입니다. 이 배열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단기부터 중기까지 매도 압력이 계속 우세하다는 뜻이죠. 이동평균선은 결국 그 구간 동안 들어온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이평선이 가격 위에 있다는 건 최근에 매수한 사람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배열에서는 가격이 위로 올라가려 할 때마다 이평선들이 차례대로 저항으로 작동합니다. 한 줄을 겨우 넘어도 바로 위에 다음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 계속 무거운 겁니다. 앞에서 매수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본전 부근만 오면 매도로 빠져나오려 하고 그 매물이 다시 가격을 누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짧은 반등이 나와도 추세 자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려면 가격이 이평선들을 하나씩 회복하면서 그 위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 첫 단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올 차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기대 심리를 가장 늦게 풀어주죠. 지금 리플 움직임이 딱 그 패턴입니다. 반등을 주는 척하다가 다시 밀고 또 반등을 주는 척하다가 다시 저점을 갱신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세력이 원하는 게 롱 포지션의 체력을 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버티게 만들고 다시 눌러서 손실을 키우는 방식으로 매물을 흔드는 겁니다. 특히 리플은 개미 비중이 높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반등을 계속 줘야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바닥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계속 하락 채널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 상단을 살짝 건드리는 반등은 채널을 벗어나는 돌파와는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반등과 실제 추세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조는 명확합니다. 단기 하락이 우세합니다. 다만 지금 볼린저 하단을 강하게 누른 뒤 살짝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볼린저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과하게 빠진 상태가 되고 그 직후에는 평균적으로 돌아오려는 되돌림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추격 숏을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미 아래에서 숏을 잡은 세력은 한 번 정도 짧은 반등을 주면서 늦게 들어온 숏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맞더라도 진입 위치가 나쁘면 작은 되돌림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단에서 급하게 따라붙은 숏은 평단가가 불리하기 때문에 짧은 반등 한 번에도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방향보다 진입 타이밍이 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저항은 1.318에서 1.322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22MA와 최근에 무너진 지지 라인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한번 깨진 지지는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22MA까지 겹치면서 이 구간이 단기 분위기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1.318에서 1.322 회복 여부가 단기 분위기 전환 기준입니다.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은 리플을 계속 약하게 봅니다. 그 위쪽 저항은 1.328에서 1.332입니다. 이 자리는 100EMA와 200EMA 근처입니다. 중기 평선이 모여있는 만큼 한 번에 뚫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단기 반등의 끝자락에서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해도 리플이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상대적 약세 해석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는 1.31에서 1.305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두드리고 있는 자리죠.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두드린다는 건 그만큼 매수 방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 1.29 후반까지도 빠르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를 여러 번 두드린 자리는 아래에 받쳐둔 매수 주문이 점점 소진되기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다음 지지까지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31 이탈 시 1.29 후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단기 타겟은 반등 시 1.322, 그 다음 1.328 순서입니다. 하락 시에는 1.305, 그 다음 1.298 구간을 차례로 체크합니다. 이번에는 보조지표를 보겠습니다. RSI는 40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과매도 직전 수준입니다. 다만 아직 강한 반등 다이버전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저점을 낮추는데 RSI는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와야 반등 신호로 의미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MACD도 데드크로스 이후 음수 영역이 확장되는 중입니다. 이건 아직 하락 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음수 영역이 좁아지면서 줄어들어야 하락 압력이 약해지는 신호인데 지금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어 추세 둔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상승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빠질 때 거래가 몰리고 오를 때 거래가 죽는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보다 매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직 시장은 매수보다 매도 반응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흐름과의 연동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5분 기준으로 반등을 강하게 주면 리플도 단기 숏커버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속력입니다.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끌어줄 때만 잠깐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옆으로만 가도 리플은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멈춰서는 순간 받쳐줄 자체 매수세가 부족하면 반등은 짧게 끝나고 다시 흘러내리기 쉽습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힘이 아니라 빌려 쓰는 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노리는 건 늦게 따라붙는 사람들을 흔드는 겁니다. 아래에서 숏을 친 사람들은 익절하게 만들고 늦게 숏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등으로 손절시키고 롱을 잡은 사람은 계속 희망을 갖게 만드는 자리죠. 양쪽을 모두 흔들면서 매물을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감정 매매가 가장 위험합니다. 빠졌다는 이유로 급하게 롱을 잡거나 더 빠질 것 같다는 조급함에 추격숏을 던지는 순간 흔들기에 그대로 당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추격숏이 아니라 반등을 확인한 뒤 눌림숏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저항에서 한번 막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진입하면 평단가도 유리해지고 손절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자리보다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 반등 시 단기 되돌림 가능성은 있지만 리플은 아직 추세 전환보다 눌림숏 관점이 우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녁 리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